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모욕당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한 여자가 피투성이 손으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아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한 여인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나물 광주리를 들고 등에는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꽤 환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이름은 한양박씨 가문입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 집안이었죠. 조부 때만 해도 벼슬 자리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수십 년 전 조부가 당파 싸움에 휘말렸거든요. 편을 잘못 들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벼슬이 날아갔습니다. 재산도 반이 넘게 사라졌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역적 누명까지 씌워질 뻔했죠. 겨우 목숨만 건졌다고들 했습니다. 그 뒤로 가문은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을 팔고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행랑채가 비어갔습니다. 그래도요, 양반은 양반이었습니다. 족보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거든요. 체면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은 박씨 부인 6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세 아들을 키워냈죠.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니, 조금 딱딱하게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가난해질수록 체면에 더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녀가 살아남은 방식이었거든요. 큰아들은 장가를 잘 들었습니다. 이웃 고을 부잣집 딸이었죠. 혼례 날 가마가 들어오는데 비단 보자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수 보따리가 15개, 시어머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래야 며느리지.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속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 집 모든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집안 살림이 더 기울어진 뒤였거든요.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혼수를 마련할 형편도 안 됐고요. 결국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릴사위, 이웃 마을 장사꾼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양반집 아들이 대릴사위로 들어가다니.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빚은 늘고 있었고 둘째 아들 나이는 차고 있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딸이 성실하다니 들여보내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그래봤자 장사꾼 집딸이지. 그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름은 서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연이라고 불렀어요. 약초꾼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산을 다니며 컸고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옷은 수수했으며 하지만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는 약초꾼 집에서 치렀습니다. 아주 작은 혼례였어요.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막내 아들 내외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약초꾼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연희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말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연희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첫날부터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온 첫날이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부엌에 가서 저녁 좀 봐라. 큰 며느리는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예, 어머니,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상에는 고기가 올랐습니다. 연희 상에는 나물이 대부분이었고요. 연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조용히.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어느 날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를 꼭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집안도 좋고 얌전하지요. 그러다 슬쩍 연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막내는 뭐 성실하긴 해요. 성실하긴 해요. 칭찬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연희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독대 뒤편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도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거든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 봐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해야지. 원망보다 다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연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여인이 겨울이 깊어지면 온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왔어요. 연희가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요.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었죠. 아침이 되면 연희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어요.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길었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밥을 안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일어날 때쯤이면 밥상은 이미 다 차려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잤냐?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리고 연희를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좀 더 빨리 안 되겠냐? 말투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친정 쪽 친척 몇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였죠.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어서.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러다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아, 맞다. 며느리들은 어떻소? 잘들 지내시오?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참 잘 들어왔어요. 집안도 좋고 몸가짐도 곱고요. 우리 큰애가 복이 많지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먼, 그렇구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뭐 부지런하긴 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연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다과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 들렸습니다. 벽 하나 사이였으니까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어요.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손님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너는 그래도 일 하나는 잘하더라.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연희는 그 말만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어느 날 큰며느리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 괜찮아요. 큰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다시 빨래를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편했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비단 1,2필이었습니다. 빚을 낸 것인지 어디서 구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거 저고리 해 입어라. 색이 너한테 맞겠다. 큰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연희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 쪽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늘이 멈췄습니다. 연희는 무릎 위에 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소리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달라질까?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등불만 흔들리고 있었죠.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약초꾼 아버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아, 사람이 귀한 게 아니야. 마음이 귀한 거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무릎 위 천에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얼른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났습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밥을 짓고, 그 하루가 또 반복됐습니다. 연희는 매일 그 하루를 살았습니다. 말없이 묵묵히요. 그런데 그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연희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연희야, 가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연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아들이 급히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의원이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기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오래 가기 어려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의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나는 귀한 약초를 다려 드시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시려어머니가 힘없이 물었어요. 어떤 약초요? 의원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월광초입니다. 달빛이 드는 바위 틈에서만 자랍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값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굳었어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말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알았습니다. 그 돈이 없다는 걸요. 연희는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으신다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산을 오르던 기억이었습니다. 연아, 이게 뭔지 알아? 응, 아버지. 월광초잖아. 그래, 바위 틈새 그늘에서 자라는 거야. 찾기 힘들지만 한 번 찾으면 진짜 귀한 약이야. 연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 약초를 내가 직접 구해오면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겨울산은 위험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더욱 위험했죠. 하지만 연희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가 사시는 것.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 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요. 등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달빛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달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월광초, 달빛 아래 피어나는 약초죠. 어쩌면 자기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자라나는 그런 것과 닮았다는 생각이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겨울 끝자락이라 흙이 얼어 있었거든요.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연희는 숨을 고르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광주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월광초, 분명 이쪽이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왔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바위 틈, 그늘, 달빛이 오래 머무는 자리, 그 조건을 하나씩 떠올리며 산을 뒤졌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발목도 점점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있어서 익숙한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월광초였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찾았다. 어머니 찾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약초가 있는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바위 경사 중간쯤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주변 돌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겨우 닿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그대로 아래로 쏠렸습니다. 쿵! 무릎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게 긁혔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손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돼. 천천히 다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묻어 나왔어요. 그래도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뽑아냈습니다. 그 순간 연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픈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더 컸습니다. 연희는 약초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숨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손에서는 계속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집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연희는 잠깐 벽에 기대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손이 피투성이었다는 걸. 밤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작은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약탕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작을 넣고 불을 조절하고 약을 천천히 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쓰렸지요. 물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루라도 빨리 나으셨으면. 이번에는 소리가 조금 새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약탕기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연희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연기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지요. 다음 날이었어요. 약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약입니다. 시어머니 눈이 연희를 향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며느리 불러라.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잠깐 멈췄지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도.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됐다. 너 말고.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연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니. 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방을 나오는 순간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잠시 뒤 큰며느리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받아 마셨어요. 연희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약을 드셨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에도 연희는 약을 다렸어요. 손에 붕대를 감은 채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약이 누가 구해온 건지. 겨울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햇살에는 분명 봄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숨도 한결 편해졌고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친척들이 병문안을 온 것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온 것이지요. 방 안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더니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큰 고비 넘기셨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 큰며느리 덕이지. 방 안 공기가 살짝 움직였어요. 큰애가 밤낮으로 옆을 지켜줬어. 약도 챙기고 죽도 끓여주고. 시어머니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역시 집안이 좋아야 해.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살뜰하지.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번에 내가 살아난 것도 우리 큰며느리 덕이지. 밤낮으로 옆에서 간호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잠깐 웃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는 뭐 사람은 착한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손이 좀 느리고 살림 센스는 큰애만 못해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큰며느리 하나 잘 들이면 집안이 편하다니까요. 맞아요, 형님. 큰며느리 잘 들이셨네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막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지요. 그 말이 다 들렸습니다.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조금 숙였지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물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잔잔했고요. 시어머니는 연희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물을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이 조금 저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괜찮아.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낳으신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아유, 사실 저는요. 몸살이 나서 며칠 누워 있었어요. 옆에 있던 친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그럼 간호는 누가 했어요? 큰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동서가 했지요. 동서가 밤에 몰래 들어가서 어머니 수발 들었어요. 그 말이 우연히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뭐라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르셨어요? 어머니 잠드시면 동서 가방에 들어가 이불 돋아 드리고 약도 다시 데워 드리고 동서가 대신한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졌던 손길, 밤마다 바뀌어 있던 베개, 따뜻하게 덮여 있던 이불. 그게 큰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막내는 뭐 부지런하긴 해. 밥 좀 빨리 안 되겠니? 그리고 차갑게 바라보던 눈빛.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숨이 떨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막내 며느리 흉을 그렇게 봤구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애는 나 살리려고 목숨 걸고 산에 다녀왔는데 나는 시어머니 눈가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며칠 뒤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소처럼 큰 며느리 앞에는 고기 반찬이 놓였습니다. 연희 앞에는 나물 반찬이 놓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기 반찬을 하나 집었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연희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아,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거 먹어라. 연희가 놀라서 눈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도요. 연희 눈이 금세 젖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먹어라.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연아, 쉬었다 해라. 연아, 춥지 않니? 사소한 말들이었지만요. 그 말 속에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아, 연희가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연희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요. 그 안에는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날 둘 사이에 있던 벽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 100마디보다요. 진심 하나가 더 늦게 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기는 옵니다. 늦어도 옵니다. 그 이후로 그 집 밥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희 얼굴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사람은 알아주는 한 사람이 생기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게 가족이면 더 그렇고 인생이라는 게 크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큰 복인지도 모르지요.